자, 이번 영상에서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라고 하죠. 자, 두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국내 IT 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반등폭이 크진 않지만, 저점을 높여가면서 주가가 조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언제쯤 주가가 반등이 나올까요? 한번 차트 보고 수급 현황 보고 그리고 한번 주가의 추세를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네이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 상승을 하고 있고요. 18만 3천원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네이버를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요. 이렇게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종목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쉽게 급등락이 나오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기 이제 20만원 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자, 손실폭이 꽤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까지 손실폭이 대략 한 15% 정도? 네이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15%, 10% 정도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네이버가 기존에 여기 이제 20만원대가 지지선이었거든요. 과거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자, 여기 20만원에서 이렇게 주가가 한번 튀어오르는, 그리고 떨어질 때 일시적인 반등을, 자, 이런 자리에서 좀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항 맞고 조정 주고 튀어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20만원 인근이 1차 저항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당연히 여기 이제 22만원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기대를 해 봐야겠죠. 네이버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성장성이 둔화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기업의 본질 자체를 좀 봐야 되죠. 물론 이제 기업이 성장성이 뛰어넘음에 따라서 주가가 선반영을 하기 나름인데요. 일단 네이버는 재무 상태가 아주 탄탄한 기업이긴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9조 6천억이었고요. 올해는 이제 10조를 바라보고 있는 대기업이에요. 연매출 10조를 바라볼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가져가고 있고, 특히 제가 네이버를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얘네가 그 안 좋은 이슈로 자꾸 뉴스거리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 네이버의 성장성이 둔화가 우려된다라는 뉴스를 자꾸 보셨을 거예요. 지금 얘네가 이제 이 커머스 쪽, 네이버 쇼핑이 되겠죠. 자, 이쪽과 이 서치 플랫폼, 검색 엔진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커머스는 이제 중국 쪽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서치 플랫폼은 이제 AI, 챗 GPT라든지 오픈 AI 이래가지고 검색에 대한 부분이 네이버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시장의 뉴스를 좀 내놓고 있는데, 결국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종목이 실적이 좀 나와주면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주가가 말들이 많아요. 일단 말이 많다는 소리는, 자, 물린 종목이 많다는 소리죠. 물린 사람이 많다는 소리예요. 이 네이버에 지금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자, 종목 토론방에 가더라도 거의 욕밖에 안 써 있죠. 또 얘네가 이제 5월 4일인가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가지고 주가가 조금씩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을까. 지난번에 4분기 실적 발표 때도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그와 같은 주가의 상승을 한번 자, 노려볼 수 있을지 지켜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의 위치를 보면 전형적인 박스권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박스권이라고 하면 굉장히 지루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박스권이라고 해요. 뭔가 추세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최대한 싸게 이 박스권 하단에 매수를 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자, 네이버의 매물대를 보시면은 자, 여기에 가장 많은 매물대가 색깔이 칠리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여기 구간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눈에 띄죠. 결국 최고점을 찍었던 여기 자리를 찍고 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데요. 대략 한 1년 반 정도를 하락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행보를 하는데 얘가 이제 바닥 구간에서 붙어 있단 말이죠. 주가가 이렇게. 현재 18만 3천원. 18만 원대면 그래도 투자를 해봐도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박스권의 형태로 움직여서 우리가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고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를 하면 꽤나 손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다소 좀 걸릴 것 같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박스권 하단에서 주가가 상승해서 상반까지 가기에 1개월, 2개월, 3개월이 걸렸어요. 지금 여기 이제 박스권 하단에 내려온 지, 자, 불과 1개월 채가 좀 되지 않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단기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이 종목의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 이제 17만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바닥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닥을 한번 다졌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가장 위험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네이버가 주가가 상방으로 틀려면 여기 자리를 좀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대략 한 19만 7천원이 될 것 같은데 직전에 반등이 나왔던 여기 구간을 돌파를 해야만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 구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여기 구간에서 좀 밀리면 아마도 이제 여기 구간 박스권을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 작은 하단으로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 하단이 보이고요. 박스권 상단 쪽 보시면 자 이렇게 박스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과 박스권 상단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되고요. 물론 뭐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라면 지금 자리 또는 18만원 초반대 18만원이나 17만 9천원 뭐 요 정도에 들어가시면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죠. 네이버가 추세가 끊기지 않으려면 자 직전에 저점 자리였던 여기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버텨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이버가 손절 라인으로 잡을 수 있는 구간은 17만 8천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17만 8천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꽉 붙들고 계시고요. 주가 반등 나오면 여기 19만 7천원짜리까지 일시적인 빠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를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네이버라 반등폭을 노리고 또 언제쯤 반등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네이버는 빠른 탈출, 내가 이 종목 물려가지고 빠른 탈출을 하고 싶다라면 일단 평단가를 좀 낮추셔야 돼요. 평단을 19만 7천원까지 낮추셔야 돼요. 그래야만 얘가 주가가 튀어오를 때 반등폭에 탈출할 수 있고요. 내가 평단가를 낮출 형편이 좀 안되면 일단 존버를 하시는데 자 존버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17만 8천원 이 자리를 깨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서
존버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 자리를 깨게 되면은 주가가 한 번 더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손절을 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1년이 넘는 시간이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만 8천 원을 깨면 얘는 무조건 15만 7천 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가장 중요한 위치예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이 4월 달이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실적 발표를 예고를 하고 있으니까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주가의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폭이 나와서 여기 19만원대의 지지라인을 한번 돌파를 해주고요. 그리고 요 위에 20만 3천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오면 요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그리고 여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실적 발표가 5월 4일이면 한번 5월 달 안으로는 그래도 20만 원을 회복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네이버를 물린 사람들은 언제쯤 도대체 언제 갈 것이냐 이렇게 물음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월 중에 20만 원은 회복할 것 같다. 자, 20만 원을 회복을 하고 주가가 더 올라가면서 뭐 22만 원, 23만 원 이렇게 가는 것을 좀 기대를 하실 텐데 아마도 이제 여기 20만 원대의 매물대들 저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항들을 깨고 넘어가려면 수급이 조금 따라와 줘야 돼요. 수급이 따라와 주려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네이버가 수급이 썩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보면 외국인과 기관에서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또 얘네 외국인과 기관들이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그런 패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걸로 봐서 이 네이버가 17만원 정도, 18만원 요 초반대가 그래도 시장에서 바닥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자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에 신규로 들어가신다면 요 자리가 베스트인데 아마도 당장 주가가 반등하기보다는 요렇게 위로 오르락내리락 할 와리가리를 좀 많이 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네이버를 신규로 들어가신다면 자 18만원대 들어가시면 좋고요. 자 반등이 나와서 매도를 하고 나간다. 짧게는 19만 7천원, 좀 길면은 20만 3천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23만원대가 박스 상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이버가 23만원 위로 평단가에 물리신 분들은 탈출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물타기를 하셔야 돼요. 뭐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은데 오늘 이제 1.5%가량 상승을 하니까 요즘 시장이 퐁당퐁당 하잖아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니까 이 오를 때 사지 마시고 이렇게 양봉에 사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전체적으로 또 시장 무너지면서 주가 떨어질 때 자, 음봉에 매수를 해서 나의 자금을 한번 투여해보는 단계로 진입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주봉 차트 볼까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네이버가 현재 가격이 그렇게 싼 것 같지는 않아요. 과거에 오랜 시간이긴 하지만 이제 2014년부터 본다라고 하면 얘가 이런 박스권의 행보의 구간을 굉장히 오래 가졌잖아요. 자, 보시면은 이 당시에도 2014년에 10만원대 그리고 17만원대 이게 1년이거든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자, 6년간의 박스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뛰어넘고 나서 딱 2년 정도 주가 상승했고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제 아마 여기서 박스권을 계속 가져갈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과거에 40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고요. 요렇게 기다리시면 안 되고 여기에 사례를 봤듯이 아마도 재미없는 박스권의 행태를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자, 박스권을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박스권 상단에서는 팔고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하고 요런 패턴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네이버가 전형적으로 박스권 형태로 움직일 테니까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 그냥 박스 딱 그어놓고서요. 박스권 상단에서 오면 무조건 팔고 박스권 하단에 오면은 매수를 하고 하지만 이제 여기 박스권 하단이 무너지면 그 아래 박스권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꼭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할 때는 여유 자금을 약간 놔두시고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이버는 전혀 팔자리가 아니죠. 주봉상에 보더라도 주가가 이제 이렇게 움직였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조정 주고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박스 상단을 재터치하기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1분기, 2분기 어쨌든 실적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실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의 이슈를 찾아보면은 지금 네이버 웹툰이 미국 상장에 임박해 있는데 뭐 빠르면 6월, 늦으면 9월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한 3분기 정도의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악재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호재는 아니지만, 뭐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미 선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상장에 대한 이슈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웹툰의 상장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더 추가적인 하락은 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별도의 실적 악화라든지, 뭔가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네이버가 이 18만원대에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서 지켜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첫 번째는 금리 인하예요. 지금 금리가 계속 동결되고 있는데 이제 인하 시점을 언제 하느냐가 미국 쪽에서 계속 간을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시간적인 문제고 금리가 인하한다라는 어느 정도 예측치가 나오면 가장 빠르게 좀 주가가 튀어오를 종목들이 이제 성장주거든요. 네이버랑 카카오가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일단 금리 인하가 올해 안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올해 연말에 들어갈 것이냐 뭐 가을쯤에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네이버가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자, 두 번째는 실적입니다. 네이버는 그래도 카카오 뭐 다른 기업보다도 실적이 조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연매출 10조 정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탄탄한 기반을 나오면 우리는 이제 이 실적 발표 날의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매수와 매도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 이전에 저가에 매수를 했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튀어 오르면 그때 팔고 나오는 전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물리신 분들 자 5월 초를 잘 기다리세요. 5월 초에 실적 발표, 지금 시장에서도 1분기는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자, 네이버 1분기에 매출 2조 4,960억, 영업이익 3,896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한다니까, 일단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얘네가 예측치에 부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와서 주가가 조금이라도 반등을 보이고 이제 20만 원 초반에 들어간다. 지금부터 대략 한 20일 정도 남았죠. 20일에서 15일 뭐 이런 남았는데 그 정도만 좀 버티셨다가 내가 이제 20만 원대 초반에 물리신 분들은 실적 발표 나면서 주가가 튀어오를 때 그때 조금 탈출하시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네이버는 조금 더 손쉽게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뭐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좀 반등폭이 좀 세게 나왔던 종목인데 자, 카카오도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많이 밑으로 내려왔죠. 자, 직전에 저점 자리가 36,000원이고요. 37,300원이네요. 그리고 얘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자, 6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서의 반등 폭이 무려 자, 보시면은 60% 정도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 저점에서부터 60% 정도 주가가 반등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이제 이렇게 반등할 때 이런 반등폭에 매수를 했다가 잘못하면 물릴 수가 있어서 지금 카카오도 보시면 이런 구간대에 매수해서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과거에 주가가 고점을 찍었을 때 이런 당시에 물려서 쭉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근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반등폭을 보이면서 이제 이런 양봉에 올라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선 주가가 더 가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니까 지금 48,000원인데 이런 자리에서 물려가지고 지금 이 고점에서 직전에 반등 나왔던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현재 손실폭이 대략 한 20% 정도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20% 손절이면
손실이면은 직전에 저점 자리가 37,000원이거든요.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와 있긴 해요. 자, 차트를 한번 다른 부분들은 다 지워보고 이렇게 보시면은 자, 고점 찍고 밑으로 쭉 떨어졌죠. 그리고 얘가 직전에 저점으로 잡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최하 저점이고요.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이 45,000원 자리에서 아마 지지를 받고 주가가 반등을 폭을 보이면 직전에 고점이었던 6만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주가 쭉 떨어졌을 때 여기서 지지를 받는 지지 라인이 보이죠. 그리고 이 자리를 깼다가 올라오면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짝꿍댕이. 자, 우상향으로. 그래서 카카오도 이미 이제 돌발 악재들, 나올 수 있는 돌발 악재들은 어느 정도 다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얘네들도 네이버랑 똑같이 실적, 금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 AI 사업인데 아마도 이 국내 쪽에서는 AI 사업에 두각을 좀 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워낙 AI 쪽에 비용이 많이 들죠. 막대한 돈이 들고 막대한 돈이 드는 만큼 또 수익성이 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를 관련을 해가지고 어떠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오겠다. 저 요런 부분들은 조금 장기적인 부분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저와 같은 스윙,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철저한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수요와 공급이 따라왔을 때 주가의 움직임을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는 가장 중요한 자리 여기 46,000원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신규로 진입을 하시더라도 46,000원의 1차 그리고 직전 저점 자리였던 37,000원, 38,000원 이 자리에서 2차 해가지고 이렇게 2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38,000원대. 신규로 내가 카카오를 사시고 싶다. 그러면 46,000원에 1차 매수하고 38,000원에 2차 매수 하시는 거예요. 주가 반등 나오면 여기 65,000원 부근에서 전량 매도. 그래서 카카오는 대응을 하실 때 여기 딱 박스를 그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어 놓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딱 요만큼이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에 돌아오면 매도를 하고요. 박스권 하단에 들어오면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박스권 매매가 가장 쉬워요. 여러분. 주가가 제일 쉬운 거는 이제 우상향 매매죠. 우상향 매매는 내가 어떠한 타점을 잘못 잡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엔 수익을 봅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매매는 내가 타점을 잘못 잡으면 그냥 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매매는 상승하는 종목에 올라타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쉬운 매매는 박스권 매매입니다. 박스 하단 매수, 박스 상단 매도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카카오도 살펴보시면 전형적인 박스권이죠.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하고 하락을 멈췄어요. 자, 이 시기입니다. 2022년 10월 달부터 하락을 멈췄어요. 자, 여기서 박스를 그리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박스 상단 올라올 때 65,000원 오면 무조건 던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은 이제 45,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매수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구간이 매수 구간이니까요. 주가가 좀 싸게 떨어질 때 싼 가격 박스권 하단에 매수를 해서 박스권 상단에 매도를 하자. 주가가 상승했을 때에 대략 이 시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물론 이런 소형주처럼 주가가 좀 빵빵 튀면 좋겠지만은 얘가 종목이 무거워요. 카카오랑 네이버가 종목이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세력들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쉽게 주가의 펌핑을 내기는 어려우니까요. 항상 실적들 꾸준히 체크를 해보시고 자, 모멘텀이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실적은 어느 정도 뉴스를 검색을 하시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멘텀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차트를 보고 차트 고점과 차트 저점을 잘 체크를 하시고 가장 싸게 차트 저점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바닥에서 사다가 물리잖아요.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굳이 손절 안 하고. 잦은 손절도 결국엔 수익이 자꾸 줄어드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잦은 손절도 저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네이버랑 카카오가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인 만큼 자,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물린 사람이 많다. 자, 두 번째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랑 네이버는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떨어진 만큼 내가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박스 상단, 이런 고점까지 바라지도 않고요. 박스 상단에 매도를 해서 전략적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만 딱 체크를 하고 나서 그 구간에는 욕심을 내지 말고 나오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네이버랑 카카오 설명해 봤는데요. 아마도 5월에서 6월 한 두 달만 좀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가 한 20만 원대에 물리는 사람들이 많고 또 카카오는 이제 5만 5천 원이나 뭐 한 6만 원 초반에 물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걸 거예요. 언제쯤 오르나? 이 종목들이 언제쯤 오르려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5월에서 6월 요 사이 한 두 달 정도만 기다리시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 2개월 살펴보고 2개월 뒤에 또 주가가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보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랑 네이버를 물려가지고 가시 계신 분들은 너무 마음을 조급해 하지 마세요. 얘네 회사 당장 내일 모레 안 망합니다. 예. 물론 내가 손실이 10% 나거나 뭐 20% 나면 속 상하죠. 당연히 저도 속 상합니다. 하지만 당장 뭐 거래 정지가 되거나 뭔가 악재가 나와서 회사가 문을 닫는 그런 회사는 아니니까요. 한 두 달 정도만 좀 물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버티면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자 박스권 상단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다만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자금을 어느 정도 지금 확보를 좀 해두시는 것이 좋다. 지금 자리에서 막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자, 물타기가 가장 어려우면서 위험하면서 또 어떨 때는 전략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물타기는 네이버는 이미 15만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물타기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물타기가 들어간다면 직전에 저점 자리였던 3만원대, 이 앞자리가 3으로 바뀌면 그때 물타기를 하시는 거니까요. 지금 자리에 어줍지 않게 물타기 했다가 괜히 또 주가 한번 떨어지면서 손실폭이 크게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